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미국의 한 여성이 보입니다. 우울증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다 교무실까지 가야 했던 그 여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교무실의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그 여성 앞에 돌아가신 엄마와 가장 절친이었던 한국인 국적의 여성이 들어오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헤이즐 솔튼이라고 합니다. 저는 1년 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존재인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어디 아프셨던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기 때문에 그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성격이 매우 예민해져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싸움달기 되었죠. 아버지는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계셨기에 저를 돌봐주는 사람은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였던 한국인 국적의 미연 이모뿐이었습니다. 저를 가까이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존재했어요. 그 당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유키 타나카라는 일본 여자애였는데요. 얘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나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쁜 애였습니다.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앞에서는 왕따 당하는 애를 위로하고 괜찮냐고 다독여주면서 뒤에서는 본인이 왕따질을 선동하는 애요. 유키는 정치질에 능통한 애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저도 한번 유키의 표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다 보니 유키는 저를 왕따시키는 거에 빈번히 실패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돌아가셨고 유키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헤이즐 좀 봐봐. 며칠째 비슷한 옷만 입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어쩜 집에서 빨래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입던 걸 입고 또 입는 건가 봐.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가 없었는지 점점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헤이즐, 내가 진짜 걱정돼서 묻는 건데 너네 엄마 장례식장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 정말 그런 거라면 너무 슬픈데 지금이라도 내가 위로해줘도 될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키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유키는 어떻게 방역을 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여자지만 170이 넘는 키였고 반면에 유키는 160도 안 돼요.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있다 보니 유키가 제게 할 수 있는 건 손톱으로 조금 핥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머리카락을 한 주먹 뜯어냈어요. 정수리에 있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뽑아놨는데 위에서 보니 볼만하더라고요. 아마 두피에서 피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키가 가장 작은 애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텅 빈 유키의 정수리를 보게 될 테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엄마가 제게 돌아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유키는 제 손에 들린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고 정수리를 더듬더니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저는 곧이어 도착하신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교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키의 엄마가 호출을 받고 왔어요. 대충 봐도 돈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슬쩍 일어나서 몸을 뒤로 하니까 손도 못 대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진정하라고 끌어다 앉히니 앉기는 하던데 씩씩거리면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쟤네 부모는 안 오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유키가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엄마도 없는 애야. 그러니까 저러지.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나요?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유키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았습니다. 키가 크다 보니 손을 살짝 뻗어도 유키 머리더라고요. 저는 앉아있는 유키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번에 유키는 정수리가 아니라 뒤통수에 있는 머리까지도 한 움큼 빠져버렸습니다. 유키 엄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저에게 뭐라고 했고 네 아빠라도 데려오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곳에 올 만한 분은 저에게 없었죠. 앞서 말했듯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정신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보살펴주시는 한국인 미연이 이모였어요. 미연 이모가 들어오자 유키의 엄마는 이모에게 물었습니다. 얘 엄마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누구야? 그러자 미연 이모는 우리 헤이즐은 제 조카이고 저는 이모입니다. 그리고는 저의 어깨를 토닥이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죠. 그러고는 교장 선생님께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자 유키의 엄마는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우리 애한테 사과부터 해야지 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미연 이모는 고개를 딱 돌리시더니 그건 상황이 어떤지 보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애들 앞에서 어른이 경박스럽게 무슨 행동입니까? 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이들이 반성하게 하는 게 어른들이 할 일 아닌가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연 이모에게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카리스마는 화가 잔뜩 나서 날뛰던 유키 엄마에게도 통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물론 유키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서 눈물의 거짓쇼를 펼쳤죠. 하지만 유키의 선 넘은 행동의 심각성을 아는 친구들이 저의 증인이 되어주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무력을 써서 싸운 게 잘못된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를 모욕한 유키에게는 절대로 사과하고 싶지 않았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자 유키의 엄마는 유키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억지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키 엄마의 말을 들었던 미연 이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유키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그 입 놀리면 당신이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하기 전에 그 혓바닥을 꺼내줄 테니까 그 입 다물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항상 저를 만나면 밝은 미소를 보이며 따뜻한 말을 건네어주던 미연 이모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걸 처음 봤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유키 엄마와 미연 이모를 말리셨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끼리 싸운 일인데 이쯤 하시고 끝내시죠. 라면서 저와 유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잘못한 거니까 얼른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면서 중재하셨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유키 엄마가 선생님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이봐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줄 알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이상 후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그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며 연신 유키 엄마에게 사과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미연 이모에게 다가가서는 아무래도 헤이즐이 먼저 손을 올렸으니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이모에게 말했고 이모는 절대 먼저 사과 못한다면서 거부했었어요. 그러면서 후원인 명단 서류를 달라고 하고는 서류를 보시더니 유키 엄마에게 다시 다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식회사 땡땡땡 기업 사모님이셨네요. 맞나요? 그러자 어깨가 으쓱해진 유키 엄마는 맞다고 말하며 알았으면 얼른 먼저 사과하고 꺼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모는 전화기를 꺼내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주식회사 땡땡땡 사모라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당신 알아서 해.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유키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는 미연 이모의 남편인 이모부가 운영하는 회사에게서 하청을 받던 업체였던 거였어요. 유키의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앞으로는 일을 주지 말라며 미연 이모는 이모부에게 엄포를 놨던 거예요. 뒤늦게 유키 엄마는 이모에게 쩔쩔매며 사과했고 이렇게 이 일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이모에게 이모가 안 왔어도 괜찮았는데 뭐 하러 오셨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었어요. 라면서 퉁명스럽게 말이죠. 그러자 이모는 나는 어린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만큼 책임감 없는 어른이 아니란다. 라면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죠.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저희 집에 처음 온 이모는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기력증입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무기력증에 빠졌다 보니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솔직히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모는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청소용품을 꺼내시더니 온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들여보내시고는 한참 동안 집을 쓸고 닦으셨어요. 3시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이모는 그제야 저를 부르셨고 저는 밖에 나가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정리되고 깨끗해진 집을 보니 엄마가 생각났거든요. 이모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지? 그래도 이렇게 비워내고 청소하고 씻어내다 보면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언젠간 희미해질 때가 올 거야. 이모가 도와줄게. 이모는 어떤 곳에서 사는지가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친다면서 주기적으로 저와 함께 집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지만 이모가 떠난 뒤 집에서 힘들어하는 아빠와 함께 있다 보면 또 다시 우울감이 찾아오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모는 또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언제 한 번은 이모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강아지 이동장이더라고요. 이모는 이동장에서 조심스럽게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꼬물거리며 움직이는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면서 강아지를 안아드니 이모는 다행이라면서 강아지를 제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제가 얼마나 강아지를 예뻐하시는지 아니까 강아지를 제게 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강아지를 다시 돌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이 와서 함께 강아지를 돌봐주겠다고 한 이모의 약속만 믿고 강아지를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면서 이모는 제가 키울 강아지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강아지는 진돗개라는 종이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종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진도에서 생겨난 품종이더라고요. 게다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순수 한국의 견종이었습니다. 제가 키우게 된 진돗개는 백구라고 부르는 흰색 진돗개였는데요. 다 자란 백구의 사진을 보니 고든 귀와 말린 꼬리, 근육질 몸이 너무 매력적이게 느껴졌어요. 저는 백구에게 위스퍼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위스퍼는 단 한 번도 짖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청각장애가 있는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저 얌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 위스퍼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위스퍼와 일상을 함께하게 된 후 제 생활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유튜브나 보고는 했는데 하교를 하자마자 옷을 챙겨 입고 위스퍼와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하고 나오면 위스퍼의 발을 닦이고 빗질을 해주고 가끔은 발톱 관리도 해주며 살뜰하게 위스퍼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위스퍼를 챙기다 보니 저 스스로도 챙기게 되더라고요. 빨래도 밀리지 않고 하고 위스퍼의 털 때문에 집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청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지런해지니 아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아빠는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집에 가보니 아빠가 위스퍼에게 간식을 주면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앉아 일어서 하이파이브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예전에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의 훈련은 아빠의 몫이었는데 저는 순간 엄마가 살아있을 때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위스퍼는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였어요. 이모에게 진돗개라는 종이 굉장히 영리하다는 걸 듣기는 했지만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견종이라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진돗개는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본래 강아지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사람이 지시하는 걸 따라하고 보상을 받으면서 몸에 익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저희 위스퍼는 달랐어요. 위스퍼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척척 해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부엌 선반을 열어두고 닫는 걸 종종 까먹고는 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 문이 열려 있는 적이 없더라고요. 순간 내가 이제 선반문을 잘 닫는 건가? 나도 모르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선반문은 위스퍼가 닫아주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선반 또 안 닫았네 라고 하는 걸 보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선반이 열려 있으면 닫아야 한다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이게 제 기분 탓이 아닌 게 위스퍼에게 선반 좀 닫아줘 라고 하면 위스퍼는 코나발을 이용해서 선반을 닫고 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아빠에게는 매일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되면 위스퍼가 약이 든 통을 입에 물고 아빠에게 가더라고요. 아빠가 위스퍼를 따라오면 냉장고 앞에 서서 기다리고 아빠가 물을 꺼내면 그제야 약이 든 통을 건네어 줍니다. 강아지가 시간을 볼 줄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항상 같은 시간에 약을 가져다 주는지 신통방통할 따름이죠. 게다가 이런 건 훈련을 한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주인의 생활 습관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훈련해서 알게 된 내용들인 거죠. 이렇게 똑똑한 강아지를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똑똑하다는 견종들을 다 데려와서 위스퍼와 대결을 하게 하면 진돗개를 이길 품종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자신해요. 한국은 미연이모처럼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라 개마저도 똑똑하더라고요. 저와 아빠는 위스퍼에게 푹 빠졌고 위스퍼는 저희의 가족이자 훌륭한 심리치료사가 되어주었습니다. 위스퍼를 키우면서 아빠와의 대화가 늘었고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우울하고 예민했던 제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가까운 친구들도 그런 저를 보며 안심할 정도였죠.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저는 위스퍼를 산책시키던 곳에서 유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키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유키의 머리카락을 대부분 뽑아버린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유키와 다른 반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워낙 학생들이 많다 보니 유키와 안 본 지 꽤 됐었어요. 유키는 저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왔고 저는 그런 유키를 경계했습니다. 왜, 뭐 하려고 저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위스퍼를 보호했어요. 위스퍼는 워낙 순둥이라 누군가가 함부로 대해도 우는 소리 한 번 못 낼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유키는 제 생각과 달리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되려 저와 위스퍼를 향해 와, 네가 키우는 강아지야? 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위스퍼를 키우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된 저는 예전에 유키의 머리카락을 죄다 뜯어놓은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시작은 유키가 했지만 내가 좀 심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키가 이렇게 먼저 살갑게 다가와 주니 저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키에게 위스퍼에 대해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위스퍼가 한국의 진돗개라고 이야기하니 유키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마치 저와 위스퍼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한국에서 왔다고? 진돗개라는 종이 유명한가? 아마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너는 하필 키워도 이런 애를 키우니? 기왕 키울 거면 좀 유명한 견종을 키워야지. 나라면 굳이 한국에서 온 이름 모를 진돗개보다는 일본의 시바견을 키웠을 거야. 요즘 미국에서 시바견 인기가 많은 건 너도 알잖아. 알고 보니 유키는 집에서 시바견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위스퍼를 자신의 시바견과 비교하며 진돗개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바는 귀엽고 동글동글한 얼굴이 특징이야. 꼬리도 둥글게 말린 게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 그에 비해 네 강아지는 뭔가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다. 그치? 좀 공격적으로 생겼어. 너 훈련은 잘 시키고 있지? 이런 개들이 돌변해서 달려들면 큰일 나는 건 잘 알고 있고? 순간 욱하더라고요. 위스퍼는 제가 지금까지 본 강아지 중에 가장 순했어요. 함부로 짖지도 않고 동네 꼬마들이 와서 꼬리를 잡아도 가만히 있죠. 어른들이 그랬다면 꼬리를 확 빼버렸을 텐데 어린아이들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위스퍼를 아는 이웃 주민들은 자기 아이들이 저희 집 마당에서 위스퍼와 노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종종 있기도 한지라 강아지와 아이들을 한 곳에 두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위스퍼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한 위스퍼가 갑자기 돌변한다니 유키는 어떻게든 위스퍼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신바는 아주 용맹하기까지 해. 집에 날아든 나비까지 순식간에 잡아버린다니까? 얼마나 빠른지 산책하다가 만난 다람쥐를 물고 오더라고. 정말 믿음직한 강아지이지 않아? 유키는 저와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키의 시바견인 신바가 용맹하기보다는 공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생물에 집착하고 위협하는 게 공격적인 거 아니면 뭐겠어요. 위스퍼가 달려들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네가 걱정해야 하는 건 신바인 것 같네. 우리 위스퍼는 단 한 번도 뭔가에 공격적으로 군 적이 없어. 그리고 나비나 작은 동물들을 보면 살금살금 다가가서 놀라게 하거나 함께 장난을 치는 게 전부야. 유키는 이 말에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그건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공격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지. 고작 나비 한 마리 못 잡으면서 어떻게 그런 개가 주인을 지킬 수 있겠어? 더 들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유키가 살갑게 다가오길래 예전에 불편했던 감정을 풀 수 있는 걸까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유키는 여전히 저를 적으로 보고 있었죠. 그렇게 더 이상 유키와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정비됐다는 산책로에서 또 한 번 유키를 만나게 되었어요. 새로 생긴 산책로에는 산책을 나온 강아지와 주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늦게 산책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도 별로 없었죠. 그래도 아직은 해가 쨍쨍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유키와 그렇게 만나고 난 뒤 한동안 유키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산책하러 나간 그곳에 유키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유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키와 유키의 강아지 신바도 함께였습니다. 저희는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 갈 길 갔어요. 그런데 거기 산책로가 방향이 한쪽으로밖에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굳이 자리를 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위스퍼와 함께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걷고 있던 위스퍼가 갑자기 코를 미친 듯이 킁킁거리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꼬리를 바짝 세우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냄새를 맡았나 싶어서 그냥 두었는데 아무리 기다려줘도 안 가려고 하길래 저는 낑낑거리며 위스퍼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위스퍼는 한 번도 안 그러던 애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심지어 왔던 길을 되돌아가자면서 낑낑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제 뒤에서 오던 유키는 이 모습이 우스웠는지 똑똑하다면서 그것도 아닌가 보네? 라면서 킥킥거렸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보라는 듯이 신바와 함께 사뿐사뿐 산책로를 따라 사라졌어요. 저는 졸지에 유키에게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스퍼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위스퍼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건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리라도 다친 건지 살펴주고 있었죠. 그런데 위스퍼가 제 맘도 모르고 자꾸만 가자고 보채는 거예요. 저는 결국 한숨을 쉬면서 위스퍼와 함께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위스퍼의 귀가 미친 듯이 펄럭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위스퍼, 너는 또 왜 그래? 라는 말을 한 그 순간 멀리서 유키가 신바와 함께 미친 듯이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게다가 핏불 테리어 2마리가 유키와 신바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도와달라며 소리쳤어요. 유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도와주지 말고 도망가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사상자가 2이면 끝날 게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고작 개 2마리 가지고 뭘 그러나 싶을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은 핏불 테리어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중이에요. 핏불 테리어는 공격성이 무척 강한 견종인데 핏불 테리어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주인들이 무턱대고 핏불을 입양했다가 결국 핏불의 공격성을 감당하지 못해 길에다 핏불 테리어를 유기하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길에 떠돌아다니는 들개가 핏불 테리어라는 거예요. 핏불 테리어는 공격성도 그런데 한번 문 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습성이 있어요. 사냥개이다 보니 상대의 숨이 끊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목덜미를 놓쳐. 작은 것들이 표적이 되기 쉬워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어린아이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건장한 성인들에게도 달려드는 경우가 많아요. 성인 남자의 힘으로도 대처하는 게 힘들어서 미국 경찰들은 주인 없이 길을 돌아다니는 핏불을 발견하면 즉각 사살하기도 합니다. 이런 핏불 2마리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제가 그쪽으로 무턱대고 달려갔다가는 둘 다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스퍼와 함께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런데 달리면서 보니 유키를 쫓던 핏불 중 1마리가 없더라고요. 위스퍼의 반응이 뭔가 이상해서 앞을 봤는데 그 핏불 중 1마리가 지름길로 달려와서는 저와 위스퍼 앞을 막은 거였어요. 핏불은 저희에게 달려드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핏불이 이를 드러내며 저와 위스퍼에게 점프한 순간 저는 위스퍼를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제 작고 순둥한 위스퍼가 핏불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위스퍼는 제가 끌어안기 전에 제 앞에 서서는 핏불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소심한 소형견들처럼 짖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섭게 짖어대더라고요. 얼마나 맹렬히 짖는지 핏불조차도 살짝 멈칫하는 게 보였어요. 그 사이에 제 뒤에서 오던 유키가 제 쪽으로 다가왔고 그 순간 유키는 제 쪽으로 신발을 던지듯이 놓고는 도망쳤습니다. 핏불들이 작은 것들을 더 많이 공격한다는 걸 알고 신발을 제물로 바친 거죠.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키를 보며 쟨 진짜 악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키는 안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키우는 동물까지 미워할 정도로 유치한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쪽으로 던져진 신발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키 이 악마 같은 게 던질 거면 제대로라도 던지지. 저와 한참 떨어진 곳에 던지는 바람에 신발은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핏불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쿵쿵 뛰면서 두렵더라고요. 저 모습이 위스퍼가 될까 봐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신발을 사냥한 다른 1마리까지 합세해 저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스러운 진돗개 위스퍼는 그 잔인한 사냥개들에게 고민도 하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위스퍼는 핏불 1마리의 목덜미를 물어버렸습니다. 만약 핏불 1마리를 상대하는 거였다면 핏불 1마리를 제압하는 건 쉬웠겠더라고요. 하지만 1마리가 더 있었기 때문에 위스퍼마저 다른 핏불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위스퍼의 하얀 털은 빨갛게 물들었고 저는 어떻게든 위스퍼를 구하기 위해서 커다란 돌 하나를 주워왔어요. 그리고 그걸 위스퍼를 공격하는 다른 1마리의 핏불에게 던졌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화가 난 핏불이 제게 달려들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핏불 1마리의 못덜미를 물고 거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이었던 위스퍼가 저에게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피가 나는 몸을 날렸고 또다시 핏불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다칠 수 있다는 걸 모른 채 거기에 뛰어들어서 위스퍼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스퍼는 끝까지 저와 핏불 사이를 가로막더라고요. 마치 주인님은 여기 계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 같았죠. 간식을 주는 사람의 손에 이빨이 닿을까봐 혀로 툭 쳐서 떨어진 걸 주워 먹던 순하디 순한 강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투견과 싸우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또다시 핏불들이 위스퍼에게 달려들려던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고 경찰들이 테이저 건을 날리는 것으로 핏불은 제압됐습니다. 핏불 테리어는 경찰들의 등장으로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하지만 쓰러진 것은 위스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위스퍼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피가 얼룩진 털을 보면서 손이 덜덜 떨렸죠.
그런데 착한 위스퍼는 피를 흘리면서도 꼬리를 흔들었고 겨우 몸을 일으켜 절뚝거리며 걸어와서는 우는 제 얼굴을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자 위스퍼는 그제야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모의 도움으로 다행히 위스퍼의 수술은 잘 끝났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친 탓에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다리를 저는 강아지이더라도 위스퍼는 제게 세상 그 어떤 강아지보다 용맹하고 소중하니까요. 위스퍼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지역 신문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마저 찾아와서는 왜 이런 품종이 경찰견이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진돗개를 경찰견으로 추천해야겠다며 다짐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진돗개는 늑대의 피가 섞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성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굴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돗개는 주인의 호감도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경계하는 사람에게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주 예민하게 주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또 진돗개의 공격성은 꼭 지켜야만 하는 대상 앞에서만 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처럼 말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유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신바에게 미안해하면서 제게 고해성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자신이 신바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놓친 거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주변에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안 엮이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스퍼의 용맹함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된 CCTV에 유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유키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동물보호단체에게 매일 같이 항의 전화를 받다가 결국 도망치듯 이사해버렸죠. 위스퍼는 평생 다리를 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을 떠났지만 엄마를 대신해 한국인이었던 미연 이모와 그런 이모가 저를 위해 선물해줬던 작은 생명 위스퍼까지 너무 저에게 소중한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연이 이모,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모. 안녕하세요,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는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참전 용사분들을 돕는 기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에르메스 광고 협업을 통해 좋은 활동을 구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광고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차곡차곡 모아서 매년 한 번 어려운 독거노인분들에게 후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부되는 이름은 저희 여우튜브 멤버십에 등록해주신 명단으로 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1979년 아침 이슬로 촉촉하게 젖은 덤불 냄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프랑스와즈 카롱의 첫 번째 코롱, 오도렌지 베르테로 싱그러움이 한껏 강조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향으로 자리 잡은 제품인데요. 많은 중년의 여성분들과 남성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오도렌지 베르테 샴푸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헤어 컨디셔너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퍼퓸솜 25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 샤워 젤 40m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로션 40mg까지 이 5가지 명품 에르메스 제품들이 모두 들어간 헤어 바디 세트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의 구매 링크는 댓글창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어머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인 미연 이모님과 위스퍼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가득하시길 응원할게요. 자, 그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재밌고 즐거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